안녕하세요. 동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한테 저희 목포 자랑 좀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미국말로는 페닌슐라라고 그러는데 즉 저희 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가운데가 육지인데, 이렇게 한반도를 놓고 보면 트라이앵글에서 이쪽 서쪽 포인트가 목포입니다. 그리고 동쪽 포인트가 부산이죠. 고대에는 부산은 거의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만 소통이 되지 그쪽 동쪽으로 나가서 소통될 데가 없죠. 지금은 항해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또 장비가 좋아가지고 북해로 나가가지고 심지어는 쉐빙선까지 끌고 북아메리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항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주로 남태평양이 바라보는 이 목포를 근해로 해가지고 저희 나라는 당나라, 명나라 할 것 없이 중원 대륙하고 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항로로서 목포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먹거리가 필요하죠.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죠. 우리 조선 고려 할 것 없이 우리 조상들은 이 남태평양 가까이 항해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고기를 잡고 중간 기지로서 고기 잡다가 연료가 필요하면 장작을 보충받으러 오는 것이 목포입니다. 물론 장작만 받는 건 아니죠. 쌀도 보급받고 물도 보급받고 기타 부식을 보급받는 데가 목포죠. 이 목포 항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글자 그대로 목포가 나무 목자 아닙니까? 포는 뭐냐면 포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포 비행장을 뭐라 합니까? 김포 에어포트 그러죠. 그러면 이 바다의 포트는 뭐예요? 목포 시포트, 바다의 항구다 이거죠. 비행장은 육지의 에어플레인이 그러잖아요. 에어로 공기로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항구가 육지의 비행장이고, 여기 목포 이 지역은 시포트, 바다로서 그대로 포자죠. 우리나라의 삼면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포자가 들어간 데는 배가 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배를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우리의 포자가 결국은 영어가 포트로 번역해 간 거 아닙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 포트, 시포트는 전부 다 바다하고 접해 있는 항구를 영어도 포트라고 그러죠. 우리 고대어를 분석해 보면 거의가 영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만큼 세계로 많이 보급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는 불과 한 1000년 이쪽 저쪽 아닙니까? 영어가 미국의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300~400년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영어는 본래 그런 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세계 언어를 다 주워다 모아놓은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좋은 말도 그 영어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양반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당시는 공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고대어가 전부 영어거든요. 여러분 뭐 할 때 야 부지런히 좀 해. 부지런히. 그 부지런히가 뭐예요? 부지. B-U-S-Y 비지. very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 비지는 부지런히, 러는 뛰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빨리 뛰라. 그리고 빨리빨리는 fast 빨리빨리 fast 거의 우리 영어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네네 예. 이거 yes 아닙니까? 우리 영어 고대 영어를 갖다 놓고 미국말로 분석하면 거의 다 영어예요. 우리 일일이 내가 오늘 영어 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영어를 가끔 섞어서 말씀하면 어떤 분이 그 영어 좀 빼라고, 좋은 우리말도 어쩌고 그러더라고. 나는 여러분한테 모르는 분한테 알려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말이 영어라는 걸. 우리말이 외국놈들이 갖다 쓰는데 우리는 그 남의 말이라고 배타적이면 되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국력이 커지면 그 사람들이 이건 코리아에서 온 말이라고, 지금도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고대 사전을 찾아보면 이 말은 코리아의 고대 언어나 이런 게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이제 상당히 그렇게 영어로 많이 섞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포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포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 나라가 들어있죠. 근데 코리아라고 하면 다 알아요. 단지 거기가 퀘션 마크가 다르죠.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는 사우스 코리아인데 코리아라는 것은 한반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코리아를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코리아를 분명히 이 목포권역에 있는 우리의 조상 젊은 청년들이 코리아를 건설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둥절하는 분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를 개국한 중추 세력이 이 호남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면 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라도. 그래서 코리아를 창건한 사람들이 이 호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궁금했었는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호남은 편들어봤자 지들한테 별로 좋을 게 없다. 학자라는 사람들이. 지들이 대학 교수를 하든 학업을 정진하든 별로 이익될 게 없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학문은 바로 이익과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학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더라도 진실을 얘기하죠. 학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포권 이 호남 청년들에 의해서 코리아를 개국했다고 하는 사실은 엄연한 역사적인 증빙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순수한 학문이 아니라 학문 장사죠. 말품팔이꾼, 걸품팔이꾼 그렇게 봅니다. 저라도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 우리나라 사람들 의심 많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새끼가 제가 호남 팔아가지고 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극히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하지만 나는 정치를 할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스펙이 저한테는 없어요. 나는 외국에 유학도 안 가고 우리나라 대학도 안 나오고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 중에 하나야. 스펙에서 내가 정치가의 자질이 없고 제가 지금 70이 훨씬 넘어서 80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저는 항상 제 주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는 50대 이상 되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라. 그 대신 젊은 사람들을 잘 가리키고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훈육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야 돼.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계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 젊은 사람들에 대한 비의를 거슬리면 정치를 못하잖아. 표를 안 찍어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어. 그럼 이거 뭐죠? 이게 학문이 아니잖아. 이건 자기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학문인 척, 학자인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자도 아니고 일반 제가 현재 직업은 이 모텔을 운영하는 말하자면 장사꾼이야. 장사꾼인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생뚱맞게 호남 청년들이 코리아를 개국한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요. 내가 처음부터 호남을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연구한 게 뭐냐면 장보고 장군이야. 장보고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이 호남에서 살다가 당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왜 이 사람이 망명을 갔냐면 호남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호남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호남 사람들을 굉장히 괄시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나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신라는 본래 성골, 진골을 따지는 사람들이야. 계급 사회를 엄격히 정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백제일 때 삼국 통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신라한테 제압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제 쪽에 사는 사람들의 관등급을 올려주면 신라에 도전을 하잖아. 신라의 관등급이 얼마냐면 17개 관등급이야. 그런데
이 호남 충청도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17관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등급이 올라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17개 관등급이면 해먹을 게 뭐였냐면 소장농,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거. 이 관등급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면 관등성명을 대라! 딱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관등성명이 뭔지 아세요? 관등성명이 바로 신라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16급, 15급 되면 네, 저는 전라도에 사는 17관등급 아무개입니다. 뭐 이렇게 보고 해야 되잖아. 군대에서는 지금도 그거 쓴다니까. 관등성명을 대라고. 근데 관등은 없으니까 관등성명은 예, 저는 전라도에서 온 김아무개입니다. 김갑돌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라의 그 잔재는 지금까지도 우리 바닥에 들어 깔려 있다. 그래서 저는 17관등급으로 살아야 되는 이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못된 고통을 당했는데 우선 신라가 이 호남하고 충청도하고 이쪽에는 곡창지대도 불구하고 여기는 외놈들을 지켜주질 않았어. 외적들이 마음 놓고 여기 와서 노략질을 해갔어요. 신라가 안 지키니까. 그렇잖아요. 외적들이 그 식량 노략질하는 게 목포에서부터 전라북도로 해서 충청도로 올라가지고 황해도로 해서 저렇게 해서 중국 산동반도까지 걔들이 그 말하자면 식량 창고예요. 가을만 되면 농사 지어놓으면 이놈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여기 와서 식량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은 관등급도 낮은 데다가 그 고생스럽게 농사를 지어놓으면 일본 놈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젊은 놈들을 납치해 간단 말이에요. 그 납치해다 뭐냐? 팔아먹어요. 저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그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 우리는 여기서 노예감을 하나 사가 뭐 긴갑들을 사면 이놈을 한 달이고 뭐 얼마고 항해해가지고 저 유럽 쪽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가는 동안에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하나 갖다 팔아먹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미천이 들어가 쉽게 해서 이쪽에서 잡는 그 노예는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의 40분의 1값이야. 그렇게 헐값으로 우리가 팔려갔어. 그렇게 팔려서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이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장보고 장군이야. 장보고 장군이 자기는 17관등급으로서 전라도에서 살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당나라로 갔죠. 실제로 오늘날은 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라도의 고향을 본적을 둔 사람들이 서울이고 어디고 가서 직장을 잡으면 그 직장에서 진급이 잘 안 돼. 그리고 따돌려. 저 전라도 사람들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따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도 열받으니까 본적을 옮겨간 사람이 수많아.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몰라. 왜냐면 여기는 차별받을 일이 없이 전라도 사람끼리 살아니까. 그러나 자기 자녀들을 낳으면 죽으라고 공부시켜서 서울이나 어디로 대도시로 내보내. 그러면 거기 가서 차별을 받는. 여기 전라도 사람끼리 야, 전라도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할 놈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몰라 이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그러나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보면 군대에서부터 그런 그 차별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장보 장군이 나는 승복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당나라에 망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20년 동안 살면서 바다를 지키는 무령군의 거의 한 부사령관급까지 올라갔어요. 양반이. 거기서 보니까 이 전라도 일대 이 신라 쪽 저쪽 경상도는 농토도 적으니까 외적들이 노략질을 잘 안 가요. 그러고 그쪽은 또 신라 정예군들이 철저하게 지켜. 그러니까 그쪽은 안 가. 이쪽이 맨날 노략질하면 이 전라도가 제 관문이고 충청도로 해서 이쪽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에 가보니까 그랑께 그리고 저쪽은 전라도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 노예가. 그러니까 정보가 당신네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령군에 와서 내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당신들은 내 고향 신라 사람들을 들여다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부리면 되겠어요? 얘들 좀 풀어주쇼. 내 체면도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장보고보다 끝발이 약한 사람들은 뒤가 캥기니까 더러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러고 당나라도 사람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처럼 좋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 좋은 사람들은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랬어. 우리가 다른 노예를 쓰더라도 풀어줄게요.
이래가지고 풀어주니까 당나라에서 장보고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산둥반도라고 하는 오늘날 법화원 있죠? 그게 옛날에 뭐 월나라, 노나라, 뭐 진나라 할 때 노나라 땅인데 그 나라가 그쪽이 정변이라서 자꾸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국유지예요, 국유지. 국유지에다가 이 노예로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정착시키고 너희들이 여기서 제주권 농사 짓고 잘 살아.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부터 노예 해방됐으니까 당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우린 당당한 당나라 사람이라고 행세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둥반도 그 바닥이 넓긴 하지만 거기 몇 명 되겠어. 신라에서 그렇게 많이 잡혀오는데. 그러면 중원 전체에 있는 건 장보고가 손을 쓸 수가 없잖아. 그리고 외국에 팔려간 건 어떨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전라도 사람들이 장점이 그거 하나 있어요. 딱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막 죽기 살기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광 사건이 나고 김대중 선생은 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전라도 사람의 본 기질이야. 그게. 이 양반이 신라에 찾아오는데 자기 재산 꾸러미를 여러 꾸러미로 당나라의 보물이라는 건 가지고 와가지고 신라 서라벌에 가서 그 상대 등 하대 등 하는 그 왕하고 좀 선이 닿을 만한 놈한테 뇌물을 한 꾸러미 주고 나 흥덕대왕하고 면담 좀 시켜줘. 그렇게 뭐 얼마를 노력을 해가지고 그 뇌물이면 다 통하나 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뇌물 처먹은 놈들이 좋아 그거 해주지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해서 흥덕대왕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장보고가 그렇게 목숨 걸고 당나라에 갔다가 여기 올 때까지도 목숨 걸고 흥덕대왕을 만나는데 어떻게 행위하겠어요? 뭐 하여튼 별소리를 다 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병권을 주시면 이 서남해 일대의 바다를 완벽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신라에서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군사를 모병해가지고 이 바다를 지키면서 녹봉도 달라고 안 할 거고 제가 자급자족해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 모병권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흥덕대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돈이 나오면 또 상납돈다고 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흥덕대왕이 이거 뭐 괜찮은 장사네 이거. 그러면 네가 모병해가지고 제주껏 해봐.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라도 청년 물러갑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특히 목포권 중심으로 해서 완도 오고 이쪽으로 해변가에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이면 쉽지. 지금 이러면 면, 군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흥덕대왕님을 만나가지고 이 서남의 바다를 지키겠다고 모병권을 얻어왔어. 그러니까 이 지역의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연설 좀 해야 되겠어. 그건 좀 당신들 협조해 주시오. 신라의 왕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면장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장보고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잔소리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이거 자식 연설하고 자빠졌네. 지금은 이제 이러지. 근데 옛날에는 그 연설하면 다 경청하고 들어요. 지금하고 틀려. 정부가 나와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해적한테 잡혀간 이웃이나 누구 사람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눈 끄먹끄먹 있어요. 그 얘기해봐요. 내 친구 누구도 잡혀가고요. 우리 김씨네 뭐 박씨네 동네에서 뭐 여러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 지금 소식도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신라라는 나라가 이렇게 엄연히 있지만 저 사람들은 내륙은 튼튼히 잘 지키는데 이 바다를 안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바다를 무대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바다를 안 지켜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잡혀가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흥덕대왕님을 만나서 신라에서는 지금 평화 시기니까 군대가 넉넉지 않을 것 같은데 신라에서는 군대를 줄 게 아니라 저한테 모병 권한만 주면 내가 모병해가지고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신라 흥덕대왕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나를 따르시오. 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바다를 지킵시다. 해적들을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고 쫓아버리고 점점 아라비아 유럽 쪽 이쪽에서 상선들이 가끔 와서 그 고가품이라고 외워서 막 엉터리 없이 비싸게 파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 당나라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비싼 물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우리가 해안 경비를 딱 써가지고 건물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리 와봐. 그 물건이 이거 얼마요? 이거 10만 원입니다. 여보시오 이게 무슨 10만 원짜리야. 이거 2만 원밖에 안 되겠구만. 아이 그렇게는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확 깎아가지고
나머지를 우리 관세로 받읍시다. 그냥 놔두면 그 아라비아 놈들 다 부자들 돈 다 가져갈 건데 우리가 좀 나눠 먹어야지. 그럼 합법적으로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관세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그 인센티브도 주고 바다의 이 군사를 운영하고 이런 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도 신라에서 비록 관등급은 안 올려졌지만 우리가 우리 몫을 바다는 임자 없잖아요. 그 바다는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스스로 관등급을 올려가지고 신라로부터 인정은 못 받지만 우리끼리 그렇게 가지고 행복에 잘 삽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맞아요. 저도 할게요. 막 구름처럼 밀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전라도 사람들은 모병해가지고 청해진에 진을 씌웠어요. 청해진이 뭡니까? 맑을 청자 바다 해자. 거기다 진을 세운다. 그럼 뭔 소리요? 바다를 맑게 청소한다 이 말이야. 뭘로부터 청소해? 해적들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해적놈들로부터 청소한다. 그게 이제 이 전라도 사람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그 군사가.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17관등급이 거의 없어. 거의 뭐 16, 15, 뭐 최소한 거의 10관등급 이쪽 저쪽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장보고 밑에 와서 예, 장군님 이러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죽어도 안 하죠.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전부 17관등급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해도 제발 저도 써주시오 해가면서 가서 급식을 파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장보고 군단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바다에서 어버는데도 안전하고 또 뭐 누구한테 시비 흘름이 없어. 왜냐면 우리 17관등급 중에서 우리는 해양 경비대야. 뭐 너희 내 말 들어. 뭐 어쩌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권한을 갖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장보고가 42대 흥덕대왕을 만나서 해양 경비권을 얻었는데 흥덕대왕이 한 2년 있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죽었는데 그 양반이 후사가 없어.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조카하고 삼촌하고 있는데 삼촌이 김균정이고 조카가 김재룡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왕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왕권 가지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다가 김재룡이라는 놈이 지 삼촌을 죽여버리고 지가 딱 왕이 돼버렸어. 그게 뭐냐면 43대 왕이지. 그게 희광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희광왕이 등극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시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야 이거 뭐 왕이 저거 괜찮네. 저거 그냥 사람 죽이고도 왕하고 그러면 나도 하나 죽이고 왕 해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희광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희광왕이 한 그때 몇 개월밖에 1년도 못했어. 그게 그 사람이 민해왕이야. 이제 44대 왕이죠. 민해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전에 김균정이가 김재룡한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균정이 아들이 있는데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야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조카가 삼촌을 죽이고 왕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김균정이가 왕이 됐으면 내가 세자로서 다음 왕감인데 저놈이 김재룡이가 저희 삼촌도 죽인 놈인데 나는 뭐 오촌인가 그렇잖아. 그런데 난 안 죽일 것 같아? 저놈이 나도 죽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들어가니까 장보고한테 갔어요. 나 좀 살려주시오. 왜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김재룡이한테 암살당해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나라고 살려두겠어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김재룡이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살려면 달에나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영 왕권에서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도박을 한 거야. 장보고가 저게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살려줄지 모르겠다. 가서 일단 한번 얘기해봐가지고 도박이야. 왜 도박하냐면 그 나를 잡아가지고 민해왕 그 내시가 됐네. 그놈한테 넘겨주면 민해왕하고 사이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보고는 그 얄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거야. 얘기를 했는데 장보고는 전라도 사람 그 정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더니 맞소. 당신 거기 있다가 정말 암살 당하겠네. 내 옆에 오시오. 내가 편안히 잘 지켜드릴 테니까 오시오. 이래가지고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몇 년 있다가 그 민해왕이라는 놈이 그 쿠데타 해가지고 휘광을 죽이고 지가 왕 된 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신라가 내가 왕실을 대표해서 장보고 장군한테 사죄드리겠어. 이게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신라가 이게 어쩌려고 이따위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민해왕 저 새끼를 내가 들러엎고 내가 왕을 다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나 군사 5천만 주시오. 그러니까 군사 5천이요?
뭐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청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중이가 무슨 청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17관등급으로 끝까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딸을 왕실로 시집 보낸 걸로 해가지고 등급을 좀 올려주시오. 김우중이가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졌어. 내가 그렇게 할게. 군사만 5천 주시오. 그래서 거기서 잔꾀 잘 부리고 아주 약삭 바른 놈이 하나 있는 염정이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놈한테 군사 5천을 줬어요. 염정이 이제 군사 치러 가는데 여기 저 전라도에 보안사령부가 하나 있어요. 저 나주 남평하고 강진하고 걸쳐 있는데 그걸 먼저 치고 가라고 했어요. 치고 가가지고 신라에 가서 왕을 바꿨어. 그리고 그 후로 복잡한 내용은 그것만 해도 1시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뛰어넘고 민해왕을 가르치고 김우중이가 왕이 됐어. 그런데 김우중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전라도가 운이 없는지 하여튼 그 181일 만인가 죽었어. 그 신왕이 됐는데 그다음 김우중이 아들이 이제 문성왕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장보고 부하 그 염정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제 장보고한테는 잘 인사도 안 하고 거리를 두고 이게 거들먹거렸는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신라 왕실에서 눈치를 봐가지고 장보고 이제 어차피 장보고 따라오고 왕실에 사돈을 맺어가지고 저놈 등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놈이 상대등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고 신라 왕실에도 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나라를 장보고한테 넘겨주는 수가 있어. 염장이라는 놈을 꼬셔가지고 장보고를 암살시켜요. 846년인가 그때 암살당해서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장보고 부하들 점검해 보니까 이게 한 12만 명이 돼.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염장이 가서 내가 청해진의 새로운 주인이 됐으니까 나한테 충성 얼른 나와라 하니까 지금 저 국힘당에 그런 사람들 많이 섞어졌죠. 그 친일 잔당들. 이런 놈들하고 비슷한 놈들은 나도요 해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10만 명을 어떻게 해산하려고 그러니까 해산이 안 돼. 이 전라도 청년들은 워낙 그 정의감이 투철해가지고 쉽게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무슨 수를 쓰냐면 전라북도 김제군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김제라는 얘기가 본래 그 사금이 금이 많이 나는 내가 이제 산에서 막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금이 많이 난다고 그러고 거기가 그 제방제자를 써가지고 저수지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저수지가 그 저수지를 기준해서 남쪽이 호남이야. 그 호남이라는 게 물가오자를 써서 그 호남이거든. 그 위는 호남이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그 저수지 준설 공사를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신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이제 그 저수지 흙 파내는 공사를 해요. 왜냐면 토사가 쌓이면 물이 저수장이 적으니까 물이 없으면 흉년 들잖아. 그런데 부역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봇대 된다고 그러죠. 일 안 하려고 그러지. 그걸 능률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전라도 17관등급 사람들이니까 신라의 정예군들이 와서 막 때려 죽이는 거야. 좀 깨부리고 그러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살라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착안해가지고 장보고 부하들을 데려다가 저수지 준설 공사를 빙자해서 거기다 배치해놓고 아주 본격적으로 죽이자. 10만 명 죽이려면 많이 죽여야 되고 그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농한기만 하는 거야. 그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농한기를 뭐 한 4, 5개월이라고 치고 가을 벼비 오고 나서 그때부터 했다고 치고 10월, 뭐 12월, 11월, 만 3월 한 5, 6개월 하겠네? 그 5, 6개월 동안 이러면 10만 명을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하루에 100명씩 때려 죽이면 열흘이면 1000명. 10만 명이면 한참 바쁘겠다. 그거 다 죽이려면. 하여튼 그런 작전을 세웠는데 이 장보고 부하들이 전라도 사람들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들이 가서 그걸 며칠 하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건 뜯으면 때려 죽이는 거야 이게. 가만히 눈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잖아. 보니까 이것들이 다 때려 죽이는 계획을 세웠거든. 지들끼리 이제 사발통문을 보내요. 야야 우리 여기 일단 다 죽으니까 저것들 관군 저거 한 500명 되는데 저거 다 때려 엎고 우리가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싹 해가지고 어느 날 D-Day를 정해가지고 이 장보고 부하들은 지게 하나씩만 있잖아. 작대기도 없어. 왜냐면 가서 지게 지고 거기다가 삽부대가 사비로 퍼지면 그럼 갖다 붙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작대기도 없어. 몽댕이 그런 건 일자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게만 일고 들어다녔는데 무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 새끼들은 창하고 칼을 들고 있잖아.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삽으로 흙을 파주는 사람들은 꼬셨어. 너희들의 삽부대가 저놈들이 칼 들고 덤빌 때 그냥 삽으로 탁탁 막아가지고 저것들을 칼이 삽맛 그 빙그릉빙그릉 비껴나갈 때 그냥 그 뒤인 놈들이 덮쳐가지고 그 무기를 다 뺏어가지고 쟤들 다 해치우자. 그럼 우리가 도망가자. 장보고 부하들이 그거 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 바다에서 날리고 뛰는 해적놈들을 다 제압한 사람인데 그 육지 내륙군 그것들 없는 거? 나도 할 것 같아 그거? 난 못할까?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내려부신 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어떤 놈이 지게지고 비틀비틀하다 쓰러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 어쩌고 그러니까 그 아프다고 그러면 무조건 죽이거든. 아픈 놈은 필요 없어 하고 죽이는데 아이고 허리 아프니까 그 삽하다 말고 가지고 어디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 다 죽어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신라 경비병들이 아 이것도 죽일까 생겼다 하고 막 뛰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삽으로 탕탕탕 막으면서 그 새끼들 그냥 칼 하나 뺏고 두 개 뺏고 몇 개 뺏고 그래가지고 그 칼 가지고 그냥 그날 아주 그냥 한두 시간 내에 그 안에 경비병들 몰살을 시켜버렸어. 그러고 이제 도망가는 거지. 36개 알죠? 36개. 걸음만 나 좀 살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전국에 신라의 전역에 그 반신라계의 호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개성에 있는 왕룡사단, 강릉에 있는 김순식, 부원이 원주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양길이, 경기도 죽수산성에 있는 기원이, 여기 마로산성에 있는 박영규, 심지어 견원 이런 데까지 다 뿔뿔이 10만 명이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후로 궁예하고 견원하고 이렇게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데 궁예가 왕건을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하냐면 왕룡의 아버지가 개성에서 그 당시에 신라에서 최고 큰 상단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야. 궁예 보고 궁예 각하 특별한 연고도 없고 그런데 개성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개성에다 도읍을 정합시다. 그러면 그때 마진국인가 그거 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궁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괜찮거든. 왜냐면 왕건이 자기 보고 형님하고 졸개로 따라다니는데 왕건 아버지 왕룡이 개성이로 오라 그러면 그 상단에서 돈 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기가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좋았어, 내가 가겠어. 그래서 개성에 갔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왕룡이 뭐라면 궁예 각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들을 정치를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얘를 개성 유수를 좀 시켜주시오. 궁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개성 유수면 개성시장이잖아요. 서울이면 서울시장 격이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왕룡이 이쪽에 다 잡고 있는 그 자금줄을 잡고 있는 놈에다가 왕룡의 아들을 개성시장을 시켜주면 궁예는 개성시민이 되니까 시장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나라를 세워도 결국은 저놈이 나라가 될 만하면 지가 홀랑 뺏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죽서서 개주는 꼴이고 내가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와서 지금 호랑이 아가리 쓰고 따뜻하니 좋다 하고 지금 놀고 있는 꼴이란 말이야. 큰일 났겠네, 이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 다음날 당장 궁예가 나와버리죠. 나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철원에 가서 그 태봉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왕건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이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야. 저 새끼가 언제 나한테 도전하려고 또 뭔 수작을 하나. 그러니까 왕건은 수시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칼끝이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느껴, 왕건이. 그래가지고 왕건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나한테 강력한 세력이 없으면 궁예한테 내가 죽는 건 시간 문제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왕건이 나도 이제 곧 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생각한 게 자기 아버지 왕룡상단에 그 경비병들, 해안 경비병들이 하여튼 한 수천 명에서 1만 명은 될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경비병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해적이 국가 규모로 그 해적 선단들이 돌아다녀요. 동남아에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해적들한테 틀리면 재산 다 뺏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모가지까지는. 재산 다 가져가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내 재산 가져가? 어쩌면 탁 모가지 비워버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만 명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럼 달벽에 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간 사람들이 그냥 전부 장고고 부하들, 전라도 청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왕건이 생각해보니까 이 전라도 청년들을 세력을 잡으면
궁예하고 맞짱 뜰 수 있겠다. 그래서 궁예한테 가죠. 왕건이 가가지고 형님, 제가 전라도에 가서 견훤이 그 자금줄을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궁예가 그게 무슨 소리야? 전라도에 뭐 견훤 자금줄이 어디가 있는데? 아, 견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후백제를 이렇게 육성시키나 했더니 저놈이 막 월나라, 당나라, 무슨 오나라 뭐 여러 나라들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앙창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 후백제를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상단을 들이쳐가지고 목포항으로 드나드는 그 무역선들을 딱 차단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쟤는 돈 없으니까 고사돼가지고 나중에 형님이 나라를 세울 때 아주 쉬워요. 걔는 어차피 저놈들은 라이벌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형님이 그냥 다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서 지금 자금줄을 끊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험하게 하니까 이 자식이 이거 나한테 군사를 달라는 얘기네. 여보, 당신 말은 맞는데 군사가 어딨어? 난 당신 줄 군사가 없어. 내가 지키고 있는 군사들은 이제 충청도고 경기도 일부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철을 보호해야 돼. 이 사람들은 안 돼. 줄 군사가 없어서 안 돼. 왕건이 있다가 형님 그건 걱정 마시오. 내가 지금 거기 가려고 하는 것은 해적에 주는 그 상단들이 해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경비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여기 충청도나 경기도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저희 아버지 해안경비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거고 또 우리 장이 인천 그쪽에서 이제 그 유천궁이라고 그 상단을 하는데 장인이 거느리는 그 상단 경비병을 데리고 와서 손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괜찮거든. 왜냐면 자기 군사는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는 든든하고 지 애비 군대하고 지 처갓집 군대 가지고 한다는데 믿지요 번전하냐? 해봐. 전라도 청년들을 데리고 오면서 전라도에 지금 칠님이 춘천만에 마로산성에 박영규가 있고 여기 나주에 가면 오다리언이가 있고 아패도에 가면 능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치는 게 좋냐 하니까 전부 전라도 사람들이니까 뻔히 알잖아. 아패도의 능창 장군은 절대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들은 지금 천사섬은 그 신안군 일대 섬에 있는 장정들을 다 거느리고 이 진도, 나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능창 장군을 아주 절대로 따릅니다. 청해진이 바다를 청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능창 장군은 아패도야. 바다를 제압하겠다. 누를 앞자, 바다의 자. 그러니까 정보장군의 후예로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반은 육지하고 연결이 안 되고 바다만 호령하고 있으니까 잘 이름이 안 알려지는데 그 양반이 제일 강한 세력입니다. 그 견훤도 아패도의 능창을 전혀 칠 생각을 못하고 아패도 능창도 바다에서는 자기가 날고 뛰지만 육지는 또 자신이 없으니까 견훤도 지금 못 붙고 둘이 기회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놔두고 여기 영산강에 치고 올라가면 오다리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세력은 별로 없고 순수하게 장사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패도의 능창도 뒷돈 대주고 박영규도 뒷돈 대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인심을 안 잃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군사가 없으니까 치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 쳐가지고 거기다 거점을 만드십시오. 왕건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영산강을 치고 올라온 거요. 여러분 영산강에 보면 파군다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거가 많이 있죠. 목포에 거점을 잡았는데 왕건이 궁예를 치야 되잖아. 궁예를 치려고 생각해 보니까 궁예 치기 전에 어떻게든지 능창을 쳐야 돼. 능창을 그냥 놔두면 궁예 쳐놓고 능창한테 잡히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능창을 치고 그 다음에 궁예를 치야 돼. 그래서 오다리언하고 수의해가지고 능창이 집이 어디냐면 수달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갈초도라고 그래요. 신안이. 그 갈초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왕건의 특공대들을 바다에다 배복시켜 놓고 낚시꾼으로 가장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 기다리다가 밤에 그 능창이 자기 집에 가는 걸 들이쳐가지고 잡아서 신성국의 궁예한테 보냈어. 왜냐면 그거 잡아가지고 있으면 그냥 잡아서 죽여도 안 되고 잡아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저 앞에도 이쪽에 있는 그 많은 세력들이 들이치면 왕건은 여기서 원정군 아니야? 원정군 지금 무슨 세력이 있어? 보잘것없이 다 당하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궁예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궁예한테 보내면 저놈들이 왕건이 잡아간 건 알지만 왕건을 치면 궁예한테가 능창을 죽일 것 같으니까 왕건도 못 칠 거고. 그 아주 기묘한 머리가 그런 머리가 나와요. 그 전라도 사람한테 그런 머리 나와.
궁예한테 보냈는데 능창을 궁예가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건이 시호를 하는 거야. 아이고 그 형님은 왜 그 능창같이 가장 훌륭한 장수를 잘 달래서 협력해가지고 형제를 의를 맞댄 저지 그걸 죽였냐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렇게 죽였냐고. 그런 장수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쩌고 막 울고 난리시니까 능창 부하들이 정보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왕건은 능창을 죽일 생각이 없고 의형제 맺어가지고 같이 혁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궁예 그 싸가지 없는 새끼가 죽여버렸잖아 그걸. 그러니까 이게 왕건은 그 죄가 없네. 그런데 우리 기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능창 장군은 죽었는데 우리도 장군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왕건한테 항복해가지고 궁예를 우리가 철천지 원수 아니냐. 그러니까 왕건하고 더불어서 궁예를 치고 우리 저 견훤도 치고 이래가지고 고려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능창 장군들이 능창 부하들이 이 전라도 나주 목포 뭐 진도 뭐 이쪽에서 능창을 섬기던 그 많은 해양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왕건의 부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텔레비에 뭐 왕건 드라마 그런 거 보셨죠? 지금 전라도 청년들 배에다 싣고 공격하러 갈 때 가는 거 나오대 텔레비에. 여러분 그런 거 봐도 아무 생각 없이 보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바로 거기 있어. 나는 그 사람들을 뭐로 보냐면 코리아를 건설한 호남 청년들로 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호남 청년들이 가서 코리아를 세운 거예요. 궁예를 제압하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코리아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전라도의 호남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호남 청년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호남 청년들이 이렇게 거기 가서 코리아를 세웠는데 이것을 후세인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는 건 이건 조상에 대한 이건 예의가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목포에다가 공원 어디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호남 청년들이 코리아를 세우다. 그렇게 비석을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호남 청년들이 이 세계가 알아주는 코리아를 세운 우리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호남이 이 민족 중에서도 우리 한민족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용감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우리 호남이 전통을 가지고 그런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리 호남에 김대중 같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왔고 광주에서 전두환이 그 악마 같은 놈이 그렇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냥 적군을 치듯 했어도 우리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도 끝까지 호남의 정신을 지켰다. 그게 바로 호남이다. 이것을 우리가 공원에다가 그렇게 비석을 세워가지고 그 사실을 뭐 자료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막 그 공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게 놓고 여러분 목포가 뭡니까? 4대 관광도시 아니요? 4대 관광도시. 목포엔 특별한 게 없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잖아. 그러면 목포에서 대대적인 선전을 해야 돼. 그 공원에 거기 가면은 우리 호남 청년들이 코리아를 세운 기록이 거기 다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필수적으로 코스를 돌아라. 그 관광버스들이.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그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이 호남 청년들이 코리아를 세웠네. 우리는 지금까지 호남이 아주 나쁜 놈들이고 코리아에 반역했다고 들었는데 아니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 비석이 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전국에 어디 가서 내가 이런 강연을 해도 돈 한 푼 필요 없어. 난 내 돈 가서 주고 그쪽에서 돈 주면 그 돈 그쪽이 엿싸먹시 오고 난 그냥 올 사람. 난 그걸로 먹고 살 생각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 먹고 살 거는 다 벌어놓은 사람이야. 나는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나의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뭐 이런 게 해서 무슨 호남 사람들 인심 얻어가지고 정치할 것도 아니고 그 강연에서 그 말품팔이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여기 목포 시장님을 내가 한번 뵙고 싶은데 그 양반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몰라요. 근데 목포 시장이 아니면 다른 사람 많아. 여기 나주시장도 나주도 그 오다련이하고 관련해서 거기 완사천이라고 왕건의 둘째 부인을 만나서 고려의 제2대 해종대왕을 출산한 데가 나주야. 그리고 요 앞에도에 가면 능창장군이 있어. 그럼 신안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엔 가장 좋은 거는 신안군, 나주, 목포 이렇게 세 군이 협력해가지고 각자의 그 어떤 자기네들 그 선전할 수 있는 거를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각을 다 세워가지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다시 조명해가지고 이것을
대한민국에다 밝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코리아의 뿌리는 바로 이 호남 청년들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 관광객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 이게 바로 무형의 자산이며 문화적 자산이야. 우리가 후손된 도리를 다 하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부가 창출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바로 거기가 있어. 그 공원을 얼만큼 우리가 잘 가꿔서 거기서 얼만큼 선전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호남의 의상이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목포 배로 코리아에 간 호남 청년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여러분한테 오늘 그 공짜로 다 드릴 거고, 앞으로도 그 책을 내가 딴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나 싫어하는 사람은 줄 생각이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돈 한 푼 안 받고 내 돈으로 다 드릴 생각이야.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거는 해결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죽을 때 돈 싸들고 저승이 갑니까? 그리고 내가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 호남의 위상을 높이는 데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